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독립되어서 이제 혼자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이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은 그것은 예외입니다.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역시 부모의 그늘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돈을 학자금을 빌려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보담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용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후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튜던트 론 정부에서 학자금을 빌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 일을 해서 용돈도 벌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역시 부모의 도움을 다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면은 바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졸업하기 전에 이미 직장을 구해놓고 졸업하면 바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직업을 구하는데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독립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가령 한 졸업하고 한 몇 달 동안은 직업을 못 구해서 허덕이다가 한 3, 4개월 후에 직업을 구해서 부모 집을 떠날 수도 있지만은 2년이나 3년씩 직업이 없다고 해서 부모 집에 있지는 않게 됩니다. 직업을 못 구하면 아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이라도 잡아서 해야 됩니다. 혼자서 아파트먼트 값을 낼 형편이 안 되면은 자기 친구들 몇이가 합해서 아파트먼트를 하나 얻어서 그렇게 같이 자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취직은 했고 돈도 벌지만은 마땅하게 나갈 만한 곳도 없고 친구들 몇이 합해서 아파트먼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되지가 않고 하면은 부득이 부모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한국말로 말하자면은 하숙비를 내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 집에 그냥 공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집에 있어도 하숙비, 말하자면 그 영어로는 room and board라고 하는데 room and board를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게 됩니다. 우리 아들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엔지니어입니다. 전기공학을 공부해서 취직을 했는데 그냥 자기 집은 넓고 자기 어머니 혼자서 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동안 일을 하다가 진급을 해서 봉급이 올라갔습니다. 봉급이 올라가니까 그 어머니가 네 언제 봉급을 많이 받으니까 네가 하숙비를 좀 더 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또 하숙비를 더 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상식으로서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오래되는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아이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부모는 늙어도 자식과 같이 살지를 않습니다. 자식과 한번 헤어졌으니까 자식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혼자 독립해서 나가면은 그거로서 끝이지,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자녀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늙은 부부가 둘이서 같이 살다가 어느 한쪽이 죽고 나면은 혼자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기동을 못하게 되고 이제 혼자서 못 살게 되면은 양로원으로 들어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조금 좋은 양로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들어가는 양로원에 들어가지만은 돈이 없어서 돈 낼 수 없는 노인들은 정부에서 하는 아주 사구려 양로원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소셜 시큐리티가 다소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셜 시큐리티 액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에서 아주 적은 액수를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렇게 양로원에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의 독립정신입니다. 미국인들은 남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아주 긴밀한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윤리적인, 철학적인, 심지어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륜이라 천륜이라 하는 이런 말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윤리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문화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섭리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식을 줍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 다른 면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또는 생물적인 우발 사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대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이 아주 강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는 좀 밀려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Historical or biological accident. 여기에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위대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연속되는 시간성의 어느 한 부분에서 생기는 액시던트, 우발 사건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또 내가 이제 생물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영어
바이올라지컬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말인데 바이올라지컬이라는 말은 바이올라지 생물학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육체적인 그러한 관계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생겨난 액시던트 우발 사건이라. 그래서 이러한 관념이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이러한 정신으로서 키우는 것입니다.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독방을 줍니다. 갓난아이도 독방을 줍니다. 독방에 갓난아이 가구를 전부 다 놓고 어릴 때부터 혼자서 그 방에서 자게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좀 울더라도 내버려 둡니다. 아이들은 울다가 지쳐서 그냥 울음을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가서 달개서 다시 잠을 재우지만은 웬만한 경우에는 웬만치 물어가지고는 부모가 그 방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큰딸은 excuse me. 우리 큰딸은 국민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 그래서 지금과 달리 우리들이 처음 미국 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 백인들 사이에서 자라났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한국 아이들이 없고 늘 백인 아이들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대학을 이제 우리 필라델피아 펜 대학에 다녔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어를 제법 회복해서 지금은 변호사가 돼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클라이언트, 한국 고객도 받아서 한국말로 법률 사무 처리도 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을 보면은 미국 청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낳는데 갓난아일 때부터 독방에 혼자 그렇게 미국식으로 키웠습니다. 밤중에 울어도 가보질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이가 울다 지쳐서 그냥 또 다시 잠이 들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낳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주변에 전부 백인 학생들만 있었기 때문에 백인 아이들과 같이 자라나서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만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사고방식이 미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 집에 가보면은 아이를 낳아서 독방에서 키우질 않고 이 내외가 잘 때에도 내외가 이 아이를 같이 같은 방에서 다리고 잡니다. 우리 아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데 대해서 별로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한국에서 자라나서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키웁니다.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아이 키우는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아이의 독립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어릴 때부터 따로 독립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프라이빗이란 말도 있고 컨피덴셜이란 말도 있는데 프라이빗이란 말은 프라이빗에서 나온 말인데 프라이빗은 개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말합니다. 프라이빗이 confidentiality란 말은 좀 더 강한 말인데 말하자면 기밀, 비밀, 아주 사무적으로 기밀에 속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 내용을 남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밀에 속합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봉급을 얼마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밀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confidentiality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빗이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남에게 그렇게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누구를 제일 좋아한다. 어느 친구가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다. 그거는 발표를 하질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합니다. 이건 프라이빗입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일, 이런 것은 confidentiality가 아니고 프라이빗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TV에서 어떤 미국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물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회가 되면은 같이 만날 때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주 불쾌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불쾌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응답이 Are you asking my privacy? Are you asking my privacy?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나에게 내 프라이빗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프라이빗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프라이빗이 컨피덴셜리티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합니다. 미국인은 이와 같이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한국식으로 남의 일에 상관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내가 엿들은 이야기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중년 부인들이 교회에서 잡담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래 엿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냐고 할 때면은
어떤 한 부인이 당신은 나무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 부인이 대답하기를 나무 일이니까 궁금하지. 그러니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무 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나무 일에 대해서 절대로 궁금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무 사사로운 일을 알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년 되는 간호원이 있었습니다. 중년이라고 해도 그냥 30대 후반인데 그런데 거기에 좀 연로하신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원은 혼자서 삽니다. 아마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그런 형편 같습니다. 노처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 할머니가 이 간호원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집사님은 혼자서 늙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원은 미국 와서 상당히 오래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른이 말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무시를 한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cultural shock, 문화 충돌입니다. 이 간호원은 미국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할머니는 한국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 때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에게 대놓고 미국 사람 백인에게 대놓고 그 사람의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아주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 때는 이러한 나무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나무 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무 일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